안녕하세요. 성공 직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의 축적보다 더 중요한 부를 지키고 다스리는 철학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돈의 방정식은 단순히 숫자의 계산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이 전하는 묵직한 메시지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이정표를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197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 겪은 주식시장과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 경험한 시장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미친 짓처럼 보이는 투자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경제적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겪은 세상은 실제 세상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하며 그 조각이 당신의 모든 경제적 논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타인의 투자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전후의 고성장 시대를 살며 낙관론에 익숙해져 있고 누군가는 금융위기의 공포 속에서 자산 형성을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성장 배경과 시대적 상황이 다르기에 나에게 맞는 투자 철학을 세우는 것이 그 어떤 기술적 기교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타인의 수익률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와 당신은 지금 전혀 다른 규칙의 게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둘째, 운과 리스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보며 그의 노력만을 찬양하거나 실패한 사람을 보며 실력 부족을 탓하기 전에 그 이면에 작용했을 거대한 운의 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당신 혼자만의 노력으로 통제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100%가 실력이라고 믿는 오만은 결국 다음 리스크 앞에서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돕거나 방해하는 거대한 힘의 존재를 늘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과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당신이 똑똑한 것은 아니며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반드시 당신이 멍청한 것도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하우절은 성공의 원인을 분석할 때 겸손함을 잃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운이 좋았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다음 하락장에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을 나의 실력으로 착각하고 무리한 베팅을 하곤 합니다.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리스크에 대비하는 진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현대인들이 가장 갈구하는 것은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일을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며 진정한 의미의 자유입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보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통제권이 늘어나는 것이 행복의 핵심입니다. 돈이 많아도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다면 그것은 부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다는 감각은 그 어떤 비싼 소비재가 주는 만족감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행복을 선사합니다. 부유함의 진정한 척도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물건을 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아침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큰 부를 이루었어도 시간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라 부를 수 없다는 통찰을 전해줍니다. 부의 축적은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내 삶에서 싫어하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권리,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를 사는 행위여야 합니다. 넷째,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부자로 남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지녀야 하지만 부자로 남기 위해서는 겸손함과 적당한 편집증, 그리고 언제든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된 능력입니다. 자산을 불리는 기술과 자산을 지키는 기술은 운동의 공격과 수비만큼이나 다른 영역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한 번의 큰 성공이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오히려 그 성공이 당신의 경계심을 늦추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생존이야말로 이 게임의 유일한 승리 공식이며 살아남는 자만이 다음 기회의 주인공이 될 자격을 얻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로 자산을 불리는 능력과 보수적인 관리로 자산을 지키는 능력은 완전히 별개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살아남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자산이 커질수록 우리는 자만심이라는 적과 싸워야 합니다. 시장은 언제든 내가 가진 것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건강한 두려움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부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다섯째, 복리의 효과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변화가 오랜 시간 쌓였을 때 폭발합니다. 워런 버핏의 진짜 비밀은 그가 천재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이 아니라 10세 이전부터 투자를 시작해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꾸준히 투자를 지속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비료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씨앗도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대단한 수익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멈추지 않는 지속성입니다. 우리는 복리를 선형적인 그래프로 오해하지만 사실 그것은 임계점을 넘는 순간 수직으로 솟구치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그 파도를 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시장에서 쫓겨나지 않고 지루한 시간을 견뎌내는 것뿐입니다. 조급함은 투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당장의 드라마틱한 수익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머무르는 인내심입니다. 복리는 수학적인 계산이 아니라 시간과 인내가 빚어내는 예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의 주가 창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복리가 마법을 부릴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주는 것입니다. 여섯째, 저축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줄이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돈을 쓰지만 정작 남들은 당신의 비싼 차를 보며 당신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저 차를 탔을 때의 모습을 상상할 뿐입니다.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잔고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쓰는 돈은 당신을 부자처럼 보이게 할지는 몰라도 실제 부자가 되는 길에서는 멀어지게 합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외부의 평가가 아닌 내면의 단단함에서 나올 때 비로소 불필요한 과시 비용은 당신의 미래를 위한 강력한 자본으로 변모합니다. 진정한 부의 축적은 당신이 오늘 쓰지 않기로 선택한 그 금액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부자는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불필요한 과시 비용을 줄여 미래의 기회 비용으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물건이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소비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우리의 자산 그래프는 놀라운 속도로 우상향할 것입니다. 일곱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 즉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측은 언제나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여유 자금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낙관주의입니다. 세상이 내 생각대로만 흘러갈 것이라는 믿음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계산이 틀렸을 때도 파산하지 않을 정도의 여유를 두는 것만이 예기치 못한 폭풍우 속에서 당신의 배를 지탱해줄 유일한 닻이 됩니다. 완벽한 계획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실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계획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안전하게 만듭니다.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실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만이 예측 불허한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투자에서도 인생에서도 예상치 못한 변수는 늘 발생합니다. 그때 나를 지켜주는 것은 화려한 기법이 아니라 바닥을 지탱해주는 안전마진입니다. 여덟째, 합리적인 투자보다 적당히 논리적인 투자가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숫자로만 계산된 완벽하게 합리적인 전략은 인간의 감정이 요동칠 때 쉽게 무너집니다.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수준의 투자,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지점이 결국 승리하는 전략이 됩니다. 차가운 이성보다는 따뜻한 직관과 내면의 평화가 장기 투자에 더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완벽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보다 가장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심리적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최종 수익금을 키우는 가장 영리한 방법입니다.
기계가 아닌 인간이 하는 투하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나약한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듬을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머리로 하는 투자보다 가슴이 견딜 수 있는 투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내가 밤잠을 설치며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틀린 투자입니다. 내 심리가 버텨줄 수 있는 선을 아는 것이 실력입니다. 아홉째, 변동성은 지불해야 할 비용이지 피해야 할 벌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하락이나 자산 가치의 출렁임은 투자를 통해 얻게 될 높은 수익에 대한 입장료와 같습니다. 이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마음이 없다면 시장이 주는 달콤한 열매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변동성을 두려워하는 것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계산서를 보고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의 하락을 위기로만 보지 않고 성공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통행료라고 생각할 때 당신의 투자 그릇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입장료를 기꺼이 내겠다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시장의 소음을 이겨내고 끝까지 살아남는 투자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고통 없이 얻어지는 부는 없습니다. 변동성을 두려워하기보다 수익을 향한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락장이 올 때 우리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미래의 수익을 위한 수수료를 선불로 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투자자의 성패를 가릅니다. 열째, 당신의 목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할 것입니다. 20대의 꿈과 50대의 가치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결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변화하는 자신을 인정하며 유연하게 전략을 수정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투자는 변화하는 미래의 자신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어제 내가 내린 결정이 오늘의 나를 괴롭히게 두지 마십시오.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파도와 같으며 그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과거의 낡은 닻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정된 목표에 자신을 가두기보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부의 전략을 유연하게 진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유연함은 생존의 핵심입니다. 고집스럽게 한 방향만 고수하기보다 삶의 궤적에 맞춰 돈의 운용 방식도 진화해야 합니다. 인생의 각 단계마다 필요한 자금의 성격과 리스크 수용도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강직함보다 유연하게 흐르는 지혜가 부의 여정을 더 길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 깊이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실행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뻔한 조언이 아닌 여러분의 삶을 실질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색다른 관점들입니다. 첫째, 나의 결핍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항목에 돈을 쓰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감추기 위해 돈을 씁니다.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면 비싼 차를 사고 외모에 자신이 없다면 명품 의류에 집착하게 됩니다. 자신의 결핍을 직면하고 그 구멍을 돈으로 메우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존심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돈의 방정식이 완성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소비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한 달에 한 번은 아무것도 사지 않는 무소유의 날을 지정해 보세요. 단순히 절약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소비를 통해 얻는 쾌락이 얼마나 짧은지, 그리고 돈을 쓰지 않아도 내 존재의 가치가 변하지 않음을 몸소 체험하는 훈련입니다. 이 경험은 소비의 주도권을 시장이 아닌 나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물건을 사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마케팅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셋째, 투자, 포트폴리오에 인내 비용이라는 항목을 가상으로 설정하십시오. 하락장이 올 때마다 내가 입는 손실을 손실이라 부르지 말고 미래 수익을 위해 미리 지불한 입장료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장부상에 이 금액을 기록해 두면 하락장에서 느끼는 심리적 타격이 벌이 아닌 기회비용으로 변환되어 장기 투자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숫자의 마이너스를 보며 한숨 쉬는 대신 내가 지금 지불한 이 입장료가 나중에 어떤 거대한 수익으로 돌아올지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넷째, 돈과 관련 없는 취미를 반드시 하나 이상 만드십시오. 부에 집착할수록 모든 행위를 수익률로 환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돈이 목적이 아닌 순수한 즐거움을 주는 행위는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정신적 여유가 있을 때 투자에서 더욱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운동, 명상, 독서 등 결과가 숫자로 나오지 않는 활동들에 몰입해 보세요. 그 여유가 결국 여러분을 더 큰 부자로 인도할 것입니다. 다섯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오늘 운이 좋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는 운의 영역을 인정하는 겸손함의 훈련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리고 운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지 않는 순간 리스크 관리는 시작됩니다. 겸손한 투자자는 시장을 이기려 들지 않고 시장이 주는 선물에 감사하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킵니다. 여섯째,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비전이나 목표를 과시하지 않는 비공개 성공 원칙을 세우십시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면 결국 보여주기식 소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조용히 내실을 다지며 결과로만 증명하겠다는 태도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당신의 계획을 비밀로 유지할수록 그 에너지는 외부의 시선이 아닌 오직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경제적 자유를 금액이 아닌 시간의 단위로 계산해 보십시오.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 보다 내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몇 개월, 몇 년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의 척도를 숫자가 아닌 자유의 시간으로 치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돈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10억이라는 숫자보다 내 인생의 10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는 감각이 훨씬 더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여덟째, 한 달에 책 한 권 값을 무조건 모르는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 투자하십시오. 경제학이나 재테크 서적에만 매몰되지 말고 철학, 역사, 예술 등 전혀 다른 분야를 탐구하세요. 부의 방정식은 다양한 학문의 경계에서 예기치 못한 영감을 얻을 때 더욱 창의적이고 견고해집니다.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투자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의 기회를 포착하는 남다른 안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홉째, 과거의 나에게 보내는 재무 반성문을 정기적으로 써보세요. 1년 전에 내가 했던 투자의 결정들이 지금 와서 보니 얼마나 감정적이었는지 혹은 운이 좋았는지를 복기하는 과정입니다. 기록은 기억을 이깁니다. 나의 실수를 문서화하여 직면할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생존 본능이 깨어납니다. 과거의 실수는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성공을 위한 가장 비싼 수업료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열째, 오늘 바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데 작은 돈을 쓰십시오. 돈의 심리학의 종착역은 결국 관계와 행복입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 자체가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 큰 부를 위해 현재의 소중한 관계를 희생하지 않는 균형. 감각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품격 있는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의 숫자뿐만 아니라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에서 완성됩니다. 목건 하우절이 강조한 것처럼 돈은 수학이 아니라 심리입니다. 기술적인 분석보다 내 마음의 파동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때 부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통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지금 성공 직전입니다.